네, 이슈의 재구성 시간입니다. 오늘 앞서 최현욱 매니저와 함께 오후장 점검했다시피 이제 한시름, 한고비는 넘겼지만 아직까지 불안한 시장이고요. 이 헝다발 뇌관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속 시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오늘 대표적으로 삼성전자는 버텨주고 있지만 이 종목은 잘 못 갑니다. 또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갖고 있는 국민 주식 중 하나죠. 카카오에 대한 이야기 헤르메스타 하천 본부장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금 카카오는 상황이 좋지가 않은 게 안 그래도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있고 그동안 많이 올랐고 여기에 정부의 규제가 더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로 인해서 10월 국감 때까지는 계속 밀릴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있던데 일단 카카오에 대해서 지금 하창 본부장님은 무엇을 중시하고 보시나요? 무엇을 중시하냐고요? 네. 사실은 지금 이제 규제가 어느 정도로 좀 퍼질 것이냐에 대해서 좀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좀 집중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가 좀 중요한 포인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런 규제가 사실 중장기적으로 뭐 드문드문 있긴 있겠죠. 아무래도 이제 플랫폼이 규제를 받는 이유는 결국에 이제 독점적인 그런 지혜를 바탕으로 모든 이제 분야를 좀 먹어치우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너무 이제 크다라는 부분들로 사실 규제가 나타나고 있는데 네. 이게 플랫폼의 근데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결국엔 아마존도 거의 모든 부분들을 점령한 것처럼 우리나라의 기업에서도 네이버가 될지 카카오가 될지 그거는 나중에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플랫폼 기업이 이제 좀 독점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긴 나타날 것으로 좀 예상이 들고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정부가 어느 정도의 규제를 또 중장기적으로 끌어갈 것이냐에 대해서 조금 집중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제 플랫폼 관련된 종목군들은 사실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논란이 좀 많이 되고는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강하게 규제가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이제 특히나 이제 온라인 금융 플랫폼으로 이런 이제 인터넷 플랫폼 관련된 종목군들이 굉장히 빨리 이제 주가가 좀 하락을 해주고 있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서비스 중단에 대한 부분들이 25일부터 이제 진행이 될 것으로 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추가적인 규제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로 매출에 또 영향을 줄 것인지 이런 부분들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카카오가 참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게 시장에 화두로 떠오르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발을 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외국과 기관 투자자들이 매도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동안 개인 투자자들은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평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매수하신 분들도 있지만 또 일각에서는 장기 성장성을 봤을 때 네. 이내는 힘든 악재긴 하지만 분명히 이를 뛰어넘고 나아갈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매수를 노리신 분도 있더라고요.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뭐 앞서서도 말씀드렸겠지만 뭐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플랫폼 업체에 대한 성장성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고 계신 분들은 아마 없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이런 전자기기라든지 이런 통신망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보다 더 이제 유기적인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으로 봤을 때는 형태가 어떻게 변하는 부분들은 있을 수가 있겠지만 결국엔 플랫폼이라는 하나의 그 카테고리 안에 묶이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제 메타버스도 뭐 플랫폼을 이제 대체하는 그런 수단으로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사실 괜히 나오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만큼 이제 연계가 되어 있고 플랫폼이라는 거는 결국엔 커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왜냐면은 결국에는 이제 플랫폼이라는 거는 어떠한 틀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이제 사람들이 좀뭐 어떤 것들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드는 그런 공간의 하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막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매수 같은 경우는 그런 관점에서 이제 주가가 단기적으로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그런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 관점으로 이제 뭐 이게 10달이 떨어지든 1년이 떨어지든 계속 꾸준히만 추매를 해주신다라고 한다면은 그 전략이 저는 맞다라고 보고는 있는데 사실 이제 우리의 자금력이 그렇게까지 계속적인 매수가 진행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지금 상태에서는 추가적인 규제가 나타날 수가 있는 상황이죠. 특히나 이제 국정감사에서 이제 카카오의 추가적인 보안 요구라든지 이런 얘기가 나올 것으로 좀 예상이
들고 있고 그 여파가 사실 어느 정도까지 퍼질지는 아직 예단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상장이라든지 이런 일정들도 사실 이제 문매를 막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지연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굳이 지금 리스크를 떠안고 물론 그리고 이 단계에서 주가가 오르더라도 사실 단기적으로 갑자기 뭐 20% 30% 올라가기는 또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만약에 이런 하락하는 추세가 멈추고 충분히 돌아설 때 그 시점에서 충분히 좀 포착을 할 수가 있거든요. 매일매일 체크만 해주신다면은 충분히 그 기회는 포착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단기적으로 규제가 좀 더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실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0만 8천 원 라인 부분부터 이제 10만 4, 5천 원 이 사이가 상당히 좀 중요한 라인이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네. 액면 분할하고 나서도 이 라인을 깨지 않고 좀 지지를 해줬던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이제 중요한 이평선들이 다 무너진 상황이고 지금 241선까지 좀 이탈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박스권으로 보셨을 때 이 박스권 하단 라인이 지지가 되는지를 일단은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 부분까지 깨고 내려간다라고 했을 때 또 박스권 하단 라인이 굉장히 낮은 가격대까지 좀 퍼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체크를 해봐야 되는 게 액면 분할하고 나서는 일반적인 종목군들이 6개월에서 7개월 정도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뭐 과거 네이버라든지 뭐 삼성전자라든지 굉장히 굵직한 종목군들의 액면 분할을 보시게 됐을 때는 그러한 흐름들이 상당히 있었는데 카카오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자회사들의 성장성 그리고 실적이 좀 뒷받침되다 보니까 그런 과정을 좀 뛰어넘고 사실은 주가가 단기적인 좀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좀 반영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카오에 대해서도 이제 투자자분들이 확실히 심리가 위축된 것 같습니다. 은님도 카카오 좋을 때는 다 좋다고만 했는데 규제 이슈 나오니까 다 안 좋은 말만 나오네요라 글 올려주셨고요. 꿈꾸는 달리님은 카카오는 앞으로 성장은 하겠지만 확실히 성장세가 둔화될 게 보이지 않을까 매력도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에 단점이 있었는데 이거를 쉬쉬하고 있다가 문어발식 경영에 대해서 정부에서 규제를 하다 보니 네. 정책과 반하는 종목에 대한 투심이 크게 위축되면서 이 악재를 지금 주가가 이겨내지 못하면서 떨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조금 더 시선을 넓혀서 성장주로 보자면 어떻게 보시는지 사실 카카오도 많이 오르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악재가 나왔다면 이렇게까지 빠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최근에 성장주들 위주로의 아웃퍼폼이 강했다라는 걸 봤을 때 이 성장주가 지금 불안한 시장에서 좀 위험한 요인이 될까요? 지금 단기적으로는 조금 불안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뭐 중장기로 보신다고 한다면은 저는 당연히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이런 플랫폼이라는 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계속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앞서서도 이제 국내에도 아마존 같은 업체가 생길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결국에는 카카오나 네이버 둘 중에 하나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당연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주가가 이러한 규제들을 뚫고 결국에는 이제 우상향하는 방향으로 가겠지만 지금 이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지금 좀 괜찮다라고 하면 지금 바로 매수가 들어가실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한참 동안 이런 성장성이라든지 앞으로의 이런 모멘텀 자체가 사실 이제 상장이라든지 이런 긍정적인 부분들이 규제가 집중적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지연이 되는 부분들 그리고 앞으로 플랫폼에 대한 이런 수익원 부분들도 다소 좀 변경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재정비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럼 그 사이까지는 물론 실적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얘기들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만 분명 앞으로의 이렇게 뭐 더 좋게 예를 들어서 매출이 20%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었던 그런 상황에서 5%나 10%로 줄어들게 됐을 땐 결국엔 성장성이 둔화가 되는 거고 그만큼 단기적인 투자 매력도가 좀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조심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셨을 때는 충분히 성장주로서는 매력도는 넘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불안할 때 이들 성장주도 흔들릴 수 있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여전히 매력도가 넘친다. 그리고 그 매력도가 넘치는 섹터가 아마 성장주 내에서 2차 전지가 아닐까 싶어요. 오늘 LG화학도 좀 강한 반등이 나와주고 있고 네. LNF의 상승도 눈에 띄고 있는데 그럼 성장주 내에서 우리가 이 불안한 시장에서도 한번 종목 골라보자면 네. 앞서 뭐 카카오는 일단
지켜보자라고 하셨으니 네. 2차 전지 내에서 토픽을 꼽아볼까요? 네, 2차 전지 쪽에서는 제가 이제 SKC를 좀 자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네. 이제 2차 전지에서 동박 관련된 업체인데 최근에 이제 증설 관련된 이벤트로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 제가 2차 전지 얘기는 워낙 좀 많이 말씀을 드렸다 보니까 그쪽에서도 좀 토픽으로 많이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일단은 뭐 에코프로베임이라든지 에코프로 같은 종목군들은 이미 먼저 시세가 좀 분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아무래도 4대 소재에 좀 속하다 보니까 관련된 부분에서 많이 부각이 됐는데 결국엔 동박에 대한 수요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공급에 대한 타이트가 2030년까지 유지가 될 것으로 좀 예상이 들고 있습니다. 근데 전 세계적으로 이런 동박을 이제 취급하는 업체들도 그렇게 많지 않을 뿐더러 증설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리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의 이런 공급사로서의 그런 매력도는 계속적으로 좀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증설에 대한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뭐 일반적으로는 증설을 진행한다고 무조건 매출이 늘어난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지금 2차 전지 섹터는 상당히 좀 특이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쪽도 마찬가지고요. 그만큼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 유지가 되고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공급량이 늘어나게 됐을 땐 그 부분들이 이제 매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전 세계적으로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친환경적인 흐름들로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이 시장은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매력도도 계속적으로 부각이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반도체 소재 쪽으로도 좀 기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뭐 세라믹 피츠라든지 관련된 부분에서도 이제 신소재 관련된 이벤트들이 상당히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원래 본업 자체도 이제 반도체 쪽으로도 많이 좀 성장을 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반도체 쪽도 이제 슬슬 수급들도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 보니까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매력도들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2차 전지면 2차 전지, 반도체면 반도체 앞으로 미래 유망한 그런 섹터들에 상당히 좀 연관이 많이 있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좀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폐기물 관련된 부분, 결국엔 환경 부분이죠. 그래서 폐기물 관련된 부분에서도 이벤트가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또 이제 양극재, 음극재 투자까지 만약에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또 4대 소재에 또 들어가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확실히 이제 점유율 부분에서도 좀 높아질 수 있는 뭐 다양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히려 성장주 내에서는 SKC를 이 불안한 시장에 조정이 나온다면 매수해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네이버도 마지막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플랫폼 규제로 인해서 카카오가 많이 하락했고 네이버도 같이 밀리긴 했습니다. 근데 이 기간 동안 네이버 임원들은 자사주를 매수했대요. 네. 그러니까 하락한 주가가 곧 반등할 것으로 판단하고 자사주를 매입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네이버는 지금 상대적으로 카카오 대비 낙폭이 더 크진 않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카카오 그래 어쩔 수 없이 여기서 매도하고 네이버로 갈래 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도 있던데 좋은 판단일까요? 사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딱 놓고 본다라면 카카오보다 네이버 쪽이 조금 더 낫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제 저평가에 대한 리포트도 하나 나온 게 있고요.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규제에서도 조금 더 완화가 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 카카오는 이제 내수 쪽으로 좀 포커스가 많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은 네이버 같은 경우 내수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굉장히 좀 많이 영향력이 나타나고 있으면 특히 뭐 대표적으로 라인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카카오 쪽도 지금 해외 진출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그 부분이 정확하게 잘 진행이 될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선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네이버 같은 경우는 뭐 똑같은 웹툰을 진행을 하더라도 일단 해외에서 가지고 있는 이런 IP 자체가 워낙 더 크기 때문에 훨씬 더 좀 유리하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보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차트가 현재 상태에서만 좀 지지만 나와준다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좀 매수가 유효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바닥을 다져나가고 있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해당 라인이 지지되는지를 좀 제대로 체크를 해보시고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오는 그런 움직임들 적어도 이평선들이 수렴을 한 다음에 다시 반등이 나올 때 접근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이 상태에서 한 번 더 눌린다라고 했을 때는 30만 원대 중반, 35만 원에서 37만 원 요 사이에서 한 번의 매수 기회를 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해당 라인이 좀 무너지게 됐을 때는 그쪽 가격대부터는 충분히 모아가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카카오 오늘장에 추가 하락이 나오면서 지금 계속 손실권이 좀 커지고 계신 분들 많을 텐데요. 한번 대응 전략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네이버, SKC까지 오늘 같이 곁들여서 이야기해 봤습니다. 하창 본부장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